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03년도에 출제되었었던 문항인데요. 한자가 역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1, 2편에 나누어서 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개의 글자가 보일 건데요. 또우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개언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자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뭐 개를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반 백성이 관청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개언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자들이 보이는데요. 이 한자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모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일 건데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하게 되면 캡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 그래서 이 모자 자체가 모자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모자라고 썼을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입니다. 가게를 뜻하는데요. 요즘은 잘 이제 이런 말을 안 쓰는 뿐이지 옛날에는 가게를 전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게를 의미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따라서 모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모자를 파는 가게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자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시민이라는 글자도 역시 오늘날 그대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강덕일입니다. 그러면 이 강덕일은 네, 사람 이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게 개자가 여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하여 올리길 또는 개언하기를 모자전 시민 강덕일 등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용어 자체도 현재는 제가 쓰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역시 제법 썼었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에다가 정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정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좀 법률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뭔가 하소연을 하는 것 자체를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해석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보면 또 개언하기를 모자전의 시민 강덕일 등이 하소연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거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라고 한다면 어떤 도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사에서도 뭐 12거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역시 도랑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레 역할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 도랑 상점 뭔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시험 그 당일날에도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워낙에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무슨 글자인지 좋습니다. 그 글자가 이렇게 좋습니다. 거자는 곧 모자전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 거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라고 하는 네, 대명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의 도금은 도랑거입니다. 그래서 거라는 도금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도랑보다는 대명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모자전에서 지금 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 하소연을 하는데 그 상점 사람들을
그 상점이라고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모자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거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자전이라고 줬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뒤에 해석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자, 거전, 모자전에서 행화. 행화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근대식 문장으로 보이는데요. 물품을 파는 행위를 행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품, 물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행화지 물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전, 모자전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곧 즉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색향, 그래서 향을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승이라고 하는 게 뭔가 쌀을 이렇게 쌀의 양을 잴 때 뭐라고 할까요?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한자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네, 전축인데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종의 모직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털을 가지고 만든 어떤 천을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직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무명, 모직물.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쵸, 좀 전에 앞에서 봤죠? 모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한자와 이 한자 사료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인데요. 침입니다. 침. 바늘이죠. 이제 이 침자 등을 판매했다. 이게 왜 핵심이 되는지는 뒤를 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날 잘 쓰지 않는 어떤 물건의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당시에는 한자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은 이 한자 사료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부셈이라는 책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던 중요한 사료였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상업과 관련한 부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였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또 개언하기를 모자전, 시민, 강덕일 등이 하소연하였다. 저희 모자전은 거전을 그렇게 한번 해석했습니다. 저희 모자전은 물화를 판다, 행화, 물화를 파는데 그 물품인 즉 각, 색향, 해석 안 하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색향, 그 다음에 삼승, 승, 그 다음에 전축, 모자, 그리고 침자, 바늘 등 여러 가지 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거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전이다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졌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한자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한자가 보이느냐 하면 이자가 보이죠?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든 그러나든 상황을 봐서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침자, 바늘, 이 침자가 오늘 사료의 핵심입니다. 자, 바늘 일종이 있는데 이 바늘 일종을 뒤에 보면은요, 근래의 근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상인이 또 나옵니다. 상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모자전하고는 다릅니다. 모자전은 말 그대로 모자를 파는 점포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색향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전축, 그리고 모자, 그리고 침자 이렇게 파는 가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게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상전은 상자가 평상 상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 물건을 팔 때 평상에 쭉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일종의 잡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상전을 잡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전인이 자, 훔칠 도자에 팔매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탁 올 수 있겠죠. 자, 모자전에서 이런 물건과 바늘을 파는데, 그 바늘 일종에 대해서 최근에 상전인이 도둑질하여 파는 바, 이렇게 되는 거죠. 파는 바. 물론 이제 바소자는 해석 안 해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도둑질해서, 즉 몰래 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 문장은 보시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개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덮다, 무언가를 덮을 때 쓰는 게 이제 개이고요. 그 다음에 대개, 대체로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덮다라는 의미로 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을 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자가 보였고요. 위에서 봤었던 상전인이 또 보이죠? 자, 요런 글자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글자가 나왔느냐 하면, 자, 그 부동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부명, 증거, 어떤 기록,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근데 여기에서 역시 그렇게 하나하나 볼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쓰는 한 개의 단어 중에서 부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자 사전을 참조를 해보면 이 부동이라는 단어는 좀 좋은 의도로 모였다기보다는 뭔가 나쁜 의도로 똘똘 뭉친 것을 부동이라고 쓴다는 것, 그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이 부동,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역시 기억을 해 두셔도 저는 상관없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또 이 단어인데요. 본서입니다. 이 본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면 본관청이 되겠죠. 자, 본관청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 진행 상황이 쭉 있다가 지금 이제 본서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과연 뭘까라는 거죠. 이 본서도 시험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평시서입니다. 평시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출제가 다시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평시서. 그래서 조선시대에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평시서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이 당시 시험에서는 이 본서가 평시서임을 알려줬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다시, 이 사료가 다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본서가 평시서인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요즘 시험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 본서가 평시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상전인들이 본서의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본서의 관리라고 해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부분 그냥 서원이라고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본서의 서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의미로 부동을 해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나오는 글자가 이게 U가 아니고 투입니다. 훔칠 투. 그 다음에 절자는 우리가 참 여러 번 봤는데, 그죠? 곰곰이 생각하다, 아니면 훔치다 이렇게 되는데요. 훔칠 투자에 훔칠 절 이렇게 사용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절 해가지고 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시안인데요. 이 시안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떤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을 해 나갈 때 그 기록물 자체를 무슨 안이라고 보통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대표적인 조세가 곡물이 있는데 이 곡물과 관련한 기록물을 공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록물을 안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시장과 관련한 기록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안이라고 한다는 것만 역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이 두 번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인이 본서, 평시서의 관리랑 짜고 부동을 제가 짜고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네, 시안을 어떻게 했다? 투절 훔쳤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한자들이 조금 어렵고 그 당시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고유명사들을 알아야 해석이 좀 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한자였는데요. 이제 지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위에 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모자전을 밑줄을 쳤었고요. 색향, 삼승, 전축, 모자, 침자 이런 걸 한번 밑줄을 쳤는데 이제 요 페이지 지우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침자 일종을 근래에 상전인들이 훔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상전인들이 본서가 뭐라고요? 평시수입니다. 본서의 서원들, 관리들과 부동, 한패가 되어서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되니까 해석할 필요 없겠죠. 상전인이 평시서의 관원과 한통속이 되어서 한패가 되어서 시안을 어떻게 했다? 투절, 훔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3년도 7번 문제의 자료 중에서 반 정도를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바로 다음 자료에서 나머지 반을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또 이런 것들도 봐두시면 분명히 한자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서 어렵게 나오는 한자 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쉬셨다가요. 요 뒷부분에 나오는 사료를 연속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